올해 들어서 수출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내수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수출 내용을 보니까 심각한데요. 2월 수출이 1% 약간 늘었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을 합산해서 보게 되면은 올 들어서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3.3%가 줄었는데요. 더 중요한 상황 중에 하나는 지난해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 부분에서 하루에 한 5억에서 6억 달러 정도 수출하다가 지난달에는 하루에 4.4억 달러로 확 줄었습니다. 이게 뭐 경기 문제, 뭐 무역 제재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국의 반도체가 이만큼 따라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 언론에서 보도는 안 됐지만은 1월 달에 미국의 수입이 사상 최대였습니다. 수입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5%나 늘어났고 무역수지 적자가 1,533억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서 이제 관세를 올리는 전쟁이 온다니까 미리 사재기 들어간 측면도 있고 하지만은 한국은 전혀 이미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중국은 이구안신 정책이라고 해서 가전이라든가 생활 소비재들에 대해서 소비를 하게 되면 정부가 보조금도 지급하면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는 과거에는 영향을 줬는데 아무 소식 없이 그냥 마이너스였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내수는 어려운 것이고 수출마저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은 올해 벚꽃 필 무렵 장미꽃 필 무렵에 한국 경제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는 누구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보도자료에 뭐라고 썼냐면은요. 2월에는 1월 주춤했던 수출이 반등하면서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였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정말 한심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바로 이 순간이 한국의 피크 코리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이 윤석열 파면의 경제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논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거 몇 가지만 더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많은 자금과 많은 기술과 국가적인 산업 동력을 AI에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도체나 AI는 이게 국가 총력전이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국가 대항전이라고도 용어를 써야 되고요. 거의 전면전이 붙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놓쳐서는 안 되고 어느 국가나 이현주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부, 민간, 국부펀드, 금융기관, 기업들은 이로 말할 수도 없고요. 미국이 만든다는 AI 데이터 센터 스타게이트가 무려 1조 달러가 들어간다는 투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도 1조 달러 마련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과 연방정부까지 개입해서 하고 있는 국가 대항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가 더 많이 개입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아까 포스코 사례가 있지만 YS 정부 때 한전과 KT를 민영화하면서 국민주의 형식으로 팔았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국민들한테 자산 증식의 기회를 주고 중산층을 육성할 때도 이런 국민들이 일정 지분을 갖고 있게 되면은 훨씬 용이한 정책이 되고 또 국민들이 우리 기업을 사랑하게 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정책은 YS 정부에서도 박정희 정부에서도 전두환 정부에서도 다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YS 정부를 사회주의라고 부르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또 하나 우리나라 군대를 AI 기준으로 해야 된다 했을 때 이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AI 전쟁, 드론 전쟁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를 가게 되면은 군에서 다양한 기술을 익히는데 요즘은 아주 첨단 기술만 없겨서 세계적인 벤처 강국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군에 가서 있는 동안에 과거보다 무슨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육을 제외한 시간에 교육을 하게 되면은 한국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들이 좋은 경험을 쌓게 돼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을 그냥
끈앞을만 잡고서 비난만 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지원을 사회주의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번 주에 이 최근 일주일간 벌어진 사건을 놓고 한번 반추해 보면은요. 금감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은요. 지난주에 기업이 유상증자하려면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죠. 기업이 증자하는데 이걸 금감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삼보토건 주가 얘기를 했는데요. 삼보토건 주가가 저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올라간 거. 주가 조작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난주에 이 회사가 법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전직 임원이나 대주주들 그 안에 누구 지분이 있는지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팔고 빠졌다면은 어떤 회사든지 금감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 하던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은행 찾아다니면서 금리 내리라고 또 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도장 깨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A은행 가서 금리 내려 깨고 그 다음에 B은행 가서 도장 깨기 해서 내리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이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이런 내용을 퍼주기 색깔론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형적인 극우의 수법입니다. 자신들은 의제를 제시할 실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 이것이 파시스트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100년 전에 독일과 이탈리아에 있었던 파시스트 정당들은 바로 이러한 전술로 정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전쟁까지 나라를 몰고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I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논의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초고속으로 AI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는 민주당, AI도 민주당입니다. 그 안보도 민주당 하시라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성국 최고위원님 말씀 중에 그 진짜입니까? 그 증자할 때 승인 받으라고? 2월 28일 금요일 신문에 다 났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금감원에서요. 금감원 원장이? 아니면 금감원? 네, 제목 봤는데 금감원으로 왔습니다. 장난이겠죠? 예? 장난은 오보겠지, 설마. 신문에 나와서 사설까지도 말이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네. 그야말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군요. 네. 언제 토론회 한번 하자고 하시죠? 이렇게 제가 저번에 52시간제 놓고 토론을 한번 해봤더니 우리 사회가 참 토론이 부족한데 이 동그란 걸 놓고 한쪽은 세모라 그러고 한쪽은 네모라고 주장을 하는데 동그란 걸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안 볼라 그래요.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부터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시던데 이 AI 기술 관련 투자 또 거기서 국가의 역할 또 우리 AI 산업의 미래 때는 군의 현대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이번에 논쟁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어요. 그럼 괜히 뒤에서 자꾸 흉보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전달하기도 힘든데 그냥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논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좀 채통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알 거 알고 판단 다 하시는데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왜곡하지 말고 있는 걸 놓고 누가 더 잘하나를 한번 논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책위나 이런 데서 좀 주관해서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어떤 방식도 괜찮으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